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두산 로보틱스 외국인들은 다 팔고 20배 성장할 2차 전지 이 주식으로 갈아탔네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말씀드리는 게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뭐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분명히 올라갈 만한 상승할 만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급등했던 종목 중 분명히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몇 배까지 상승했습니까? 1월 이후에 지금 5배 정도 상승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드림 CIS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드림 CIS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8월 달에 이제 급등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드림 CIS 역시도 지금 3배 정도 상승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2배, 3배 올라갈 만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이겠죠.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와 이 2차 전지 이거를 함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다라고 했어요. 뭐를 따따상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따상은 없었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 장중에 무너지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 이런 수급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을 봤더니 참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은 차라리 개인만 팔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개인이 아니라 누가 팝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런 공모 상장주들이 상장되면서 개인은 오늘 오히려 사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주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 두산의 이 지분율이 높은 만큼 개인 뭐 롤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이 최대주주 대주주 물량이 좀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차트상 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볼 수 없는 게 일단 차트는 사실상에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현재 이제 상장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좀 돌리는가 싶더니 장중에 2시 이후에 시장이 좀 무너진가 좀 빠졌죠. 사실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외국인 매도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그때 무너졌다가 뭐합니까? 장 막판에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흔들어 제끼다가 물량이 안 나오니까 쫙 밀어버리고 여기서 다시 올렸다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내일의 흐름을 더 봐야지만 이 전체적인 이 흐름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두산 로보틱스를 누가 팔았다?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게 삼성발 모멘텀도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상에 뭐 했습니까? 2차 전지 신드롬이 끝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에 있던 수급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간다? 로봇으로 쏠리는 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과 동시에 딱따상을 갈 거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많았던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수급 쏠림 매수세가 누가 더 강했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누구예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그래서 이달 6,700억 팔아치운 외국인들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를 담는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에 뭐한다. 이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다시 뭐예요? AI 로봇 반도체 이 로봇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사실상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 시장의 기대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사야 정답인데 이걸 팔았다. 그럼 우리가 테마가 다시 뭐가 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니까 조정 줄 때 외국인들이 팔고 로봇을 올려치고 로봇이 지금 빠지면 다시 그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어디로 테마로 가겠지만 다시 2차 전지로 돌아갈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도 보면 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다라기보다는 안 좋았어요. 어제도 안 좋고 오늘도 안 좋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급등한 종목들 솔트웨어랑 SB인베스트먼트 제외하고 상한가한 종목이 두 종목이 누구예요? 폴라리스 계열이죠. 이 폴라리스 계열이 오늘장에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인가? 보면은 뭐 때문에 미국의 테슬라 디스플레이의 이달 내 자사 서비스 연동 그러니까 테슬라랑 엮이니까 뭐합니까?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요 뭐냐고 하면은 2차 전지는 우리는 죽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전기차 전기차는 죽지 않았다. 다만 쉬어갈 뿐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어떤 시장이에요? 지금 전기차와 SUV가 견인하면서 굉장히 이 차량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전기차 훈풍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2차 전지주 관련돼 있는 반사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2차 전지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지금 2차 전지주들의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뭐한다. 개인들을 털고 가기 위한 단기성 테마로서 잠시 숨고르기 했던 게 이제 뭐다? 로봇이지 않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2차 전지 이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이 로봇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쳐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지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주가 재밌는 게 뭡니까? 2차 전지주 사자 외쳤던 누구예요? 개인이 인버스 몰리면서 2차 전지 몰빵, 2차 전지 손절치고 인버스 몰빵한다 했죠. 근데 이게 뉴스가 언제 나왔어? 어제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개인이 인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살살 나오고 있죠. 굉장히 개인들과는 거꾸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여러분들 2차 전지주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이미 상장됐잖아요. 그럼 이 관심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고 하면 다시 이제 뭐로 간다? 새로운 공모주로 찾아가겠죠. 그럼 11월에 또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모멘텀과 함께 뭐 할 수 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두산 로보틱스 외국인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코프로는 뭐 하고 있다? 개인은 또 신나게 팔아제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을 하면 하락할수록 물론 차트를 봤을 때 내일도 봐야 될 것 같지만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뭐 해야 된다. 2차 전지주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단기적인 이슈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시장에도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좀 받쳐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예요? 4조 원 투자해서 북미 배터리 공급 계약 등
이 지속적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모멘텀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또 급등을 했는데, 나인테크는 또 뭐다? 극저온 배터리 170시간 소유하면서 뭐 고객사와 추가 납품 논의를 하는 등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의 이슈가 툭툭툭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는 테슬라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또 뭐합니까? 테슬라 이게 지금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1호 시제품이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제품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리 시제품이어도 운행하지 않는 걸, 운행하지 않으면 시제품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이버 트럭 모형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다 갖춰서 완성한 차량을 가지고서 시제품으로서 그 시제품을 뭐한다? 경매에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조만간 뭐가 될 수도 있냐? 사이버 트럭이 진짜 이제 양산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 내부 터치 스크린이라서 내부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부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사이버 트럭의 대형 터치 스크린 등 다양한 부분을 뭐합니까? 이 내부를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조만간 뭐한다? 이 사이버 트럭의 이 출시가 사이버 트럭의 양산 상용화가 임박하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주를 봤을 때 또 무엇을 살 것인가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늘 중요한 게 이미 우리가 리튬이라든지 이런 양극재는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번 2차 전지 2차 파동이 나올 때는 새로운 2차 전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다?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 뭐합니까? 먼저 만들어야 이긴다 하면서 10월달 지금 뭐예요? 국내 배터리 3사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형 기업들이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레이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라든지 LG, SK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직진,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 직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이런 이 모멘텀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2024년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지금 뭐 일단 시장에서는 27년부터 양산을 전망하고 있지만 빠르면 출시는 언제부터도 가능하다. 2025년부터도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이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당장 이제 내년 2024년부터 해가지고 또 2025년 이 전고체 배터리의 출시와 양산과 상용화 이 계획 이런 전망과 함께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주를 주도할 확률도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도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뭡니까? 과거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2차 전지가 다음 승부수는 어디다? 지금까지 그 양극재와 리튬 이런 게 움직였다고 하면은 다음 승부수로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와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2025년부터 이제 출시가 된다 가정했을 때 이제 적점에서 움직이는 아직 저점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지금 약 350억 원이거든요, 규모가. 근데 지금 이제 시장 규모가 400억 달러라고 하면 약 50조가 좀 넘으면서 50조에서 60조 사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 규모만 봐도 이제 약 20배 가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해볼 수 있다. 20배 이상의 그런 성장 가능성, 모멘텀과 함께 큰 시세 분출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거냐 봤더니 IL 사이언스, 자동차 전장 사업 본격화라고 해서 IL 사이언스는 사실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기존에는 뭐다?
이제 실리콘 LED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용 램프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의 기업이에요. 자, 근데 이 IL 사이언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최근 9월 달에 뭐 했습니까? 꿈의 배터리 전고체 핵심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뭐예요? 가지고 가는 기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핵심 특허를 확보를 함으로써 최근에는 뭐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 개발까지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IL 사이언스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고 있고,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이런 이 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고체로는 올라간 게 없는 완전히 깨끗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점에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있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하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멘텀으로도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뭐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대 돌파하고 하방 추세 돌파하고 무너졌죠. 여기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IL 사이언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 2배, 3배, 4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많지만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늘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100% 무료 실시간 단타 참여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100% 무료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어가지고 9월 26일에 이제 슈리 메이텍 585원 이하 매수해가지고 530원 이하 입 벌려 보세요 하고 오늘 체결이 되고 오늘 약 599원 정도.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나왔을 때 6에서 7%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매매를 다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을 챙겨가고 있으니까 100% 무료인 만큼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고, 내가 필요하다, 내가 단타 매매 리딩을 한번 듣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아니면 카카오톡방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